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UART를 사용하여 PC에 연결된 USB UART 브릿지의 UART와 연결하고 동작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라즈베리 파이의 다른 UART들은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프라이머리 UART와 세컨더리 UART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UART는 지난 영상에 나온 것처럼 GPIO 14, GPIO 15을 통해서 연결되는 UART로 주로 컨솔에 사용됩니다. 세컨더리 UART는 주로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는 UART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에 있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의 각 모델별로 프라이머리 UART와 세컨더리 UART가 어떤 물리적 UART에 축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프라이머리 UART는 시리얼 제로에 심볼링 링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머리 UART와 세컨더리 UART에 할당된 물리적 UART를 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하드웨어 자원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디바이스 트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디바이스 트리는 필요한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디바이스 트리를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버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오버레이를 지원합니다. 이 오버레이들은 커널을 다시 빌드하지 않고도 현재의 하드웨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은 config.txt에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bt 오버레이 커맨드의 -h 옵션 이외에 오버레이의 이름을 적어주면 해당 오버레이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에 연결되는 UART에 대한 두 가지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에 대한 설정이긴 하지만 UART의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disable-bt라는 오버레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후에는 재부팅을 해야 합니다. 재부팅한 이후에 블루투스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UART가 UART 제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버레이를 제거하고 재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다시 활성화되고 UART1은 프라이머리 UART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트리 오버레이에 대하여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UART0와 UART1 이외의 다른 많은 UART를 활성화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많은 오버레이들 중에서 UART로 시작하는 오버레이들을 리스트해봅니다. 이 중에 UART0와 UART1 오버레이는 GPIO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UART2는 UART2를 활성화하는 오버레이입니다. UART0와 UART1과는 다르게 CTS, RTS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활성화시키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것은 라즈베리 파이 4에 해당하는 오버레이이고 파이 5를 가진 분들은 UART2-파이 5를 보세요. 파이 4에 사용된 BCM2711의 데이터시트를 보면 Alternative Function Assignment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Alternative Function이라는 것은 설정하는 것에 따라 GPIO를 다른 특정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테이블은 라즈베리 파이의 여러 퍼레퍼럴을 어느 GPIO 핀에 할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UART0와 UART1을 옮길 수 있는 GPIO도 이 테이블에서 허용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lt4라고 쓰여있는 컬럼이 보이죠? GPIO 0부터 GPIO 3까지 TXT2, RXD2, CTS2, RTS2로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IO 0, 1, 2, 3를 GPIO 펑션이 아닌 UART 신호로 사용한다는 의미죠. UART2 오버레이는 GPIO 0, 1, 2, 3를 Alt4에 할당합니다.
거두절미하고 UART2 오버레이를 사용해서 UART2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을 보면 config.txt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GPIO 0, 1, 2, 3에 할당이 됩니다. 어느 핀인지 확인하려면 pinout 커맨드를 사용하세요. TXD는 RxD, RTS는 CTS와 연결되도록 합니다. config.txt에 설정을 합니다. 파라미터로는 CTS, RTS가 있는데 하드웨어 흐름 제어까지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재부팅합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재부팅 기기를 기다리는 동안 RTS, CTS라고 되어 있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내용입니다. UART 흐름 제어란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기와 수신하는 기기가 처리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수신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 수신기기는 송신기기에 데이터를 계속 송신하게 신호합니다. 만약 수신기기의 상태가 계속해서 도착하는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송신기기의 송신을 잠시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흐름 제어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흐름 제어를 하드웨어적인 신호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하드웨어 흐름 제어라고 하고 RTS와 CTS라는 신호를 사용합니다. RTS는 Request to Send, CTS는 Clear to Send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UART 수신 장치는 RTS를 사용하여 상대 측 송신을 제어하는데 송신 장치는 CTS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보고 수신 장치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드웨어 흐름 제어 신호 RTS와 CTS는 일반적으로 Active Low입니다. 즉, Low가 Assert 상태, High가 Deassert 상태가 됩니다. 수신 기기는 수신 가능한 상태일 때 RTS를 Low로 만들어 송신 기기의 CTS에 Low가 입력되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High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UAR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두 개의 장치에 대하여 서로의 처리 능력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흐름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긴 데이터 스트림을 연속으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 흐름 제어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UART2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사용할 수 있는 UART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UART0와 UART1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정만 바꿔서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커널을 새로 빌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재부팅 완료되었습니다. 호스트 PC에 미니컴을 실행합니다.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TTY AMA2라는 디바이스 노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ART2에 대한 디바이스 노드입니다. 이 디바이스 노드를 사용하도록 미니컴을 실행시킵니다. 여기에도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ART가 서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하드웨어 흐름 제어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CTS에 하이, 즉 3.3V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아무리 입력해도 송신이 되지 않죠? 다시 로, 즉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는 순간 대기하던 데이터가 쭉 전달되는 거 보셨나요?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하여 두 기기는 속도 차이를 서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긴 데이터를 연속으로 송수신하는 경우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동작하는 듯 보이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콘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UART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 파일 전송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